33페이지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7번 문제. 7번 33쪽입니다.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에 대한 질문 중 타당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틀린 거 찾고 있네요. 몇 번에 틀렸다고요? 2번에 지워졌나요? 이 자리 적었던가? 이 자리 썼던가?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점. 3번에 틀렸네. 네, 3번에 틀려있죠? 손해보험과 인보험 원칙적으로 부정액보험이다 그랬는데 손해보험 부정액이지만 인보험은 정액보험입니다. 정액보험. 딱 정해져 있죠? 네, 얼마라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또 출제하기는 좀 그런데요. 이미 출제 한번 했죠? 원보험과 재보험 문제. 그래서 8번 문제. 원보험과 재보험에 대한 다음 기술적 옳지 않나. 틀린 거 찾거든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원보험과 재보험 문제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원보험과 재보험. 먼저 저희도 원보험이 있다겠죠? 농업화재보험도 농업재해보험도 원보험이 있고요. 이 보험을 재보험사, 재보험자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현재 농협과 하나가 하고 있다겠습니다. 하나가 하고 있죠. 이 재보험은 전공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지금 저희가 보험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왜 될 수 있으면 예를 저희 시험 문제와 예를 들면 좀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농업재해보험은 농협과 하나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을 받아서 이것을 원보험이라고 하고요. 이 보험사가 다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을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보험료를 납부하고요. 여기서도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보험자죠. 여기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험자지만 여기도 보험자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이 농작물에 대해서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인데 이거 별도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에 원보험과 재보험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있습니다. 원보험과 재보험, 보험 인수 순서에 따른 분류고 이걸 원보험, 재보험 인수 순서가 다르죠? 보험자가 자신이 1차적으로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가 1차적으로 인수했잖아요. 이 재해란 위험에 대해서 인수했잖아요. 이 재해란 위험을 다시 떠넘겨버리는 거 이걸 2차적으로 전가하는 경우 원리의 보험을 원보험이라고 하고요. 다른 보험자가 인수한 제2의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보험은 원보험에 종속된 보험이라 그랬는데 독립적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적이다. 원보험과 재보험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풀어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보험 유사제도입니다. 우리 손해평가사가 초기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 유사제도와 출제가 한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할 것 같습니다. 1번 공제제도는 조합의 가입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겠죠? 택시 공제조와 버스 공제조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다는 면에서 보험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이것도 손해사장사 문제입니다. 손해사장사 초창기 문제고요. 저축과 보험은 불안정에 대비한다는 목적은 공통되지만 저축은 반드시 위험을 특정해서 대비하는 건 아니죠. 보험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고요. 우리 농업재해보험 재해라는 위험이 있잖아요. 재해에 대해서 3번 도박이나 복권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위험자 단체를 구성한다 그런데요. 도박, 복권하기, 로또 복권 여러분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 가입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보증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용단체에 관념이 없고 대수의 법칙에 따른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 9번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10번. 다음에 내용 중 보험의 순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제도는 불확정한 이용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기능이 있고요. 장기, 생명보험 등의 경우에 보험료를 수수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할까지 상당한 시차를 이용하여 자금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는 20살, 죽을 때는 몇 살입니까? 120살, 100년 동안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 말, 수수하는 시점과 보험금을 지급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 형성해서 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생명보험 10만원 가입했는데 사망하면 1억 준다 하잖아요. 그럼 10만원 1억 될 때가 언제 기다립니까? 그래서 20년, 30년 기다리겠다 이겁니다. 20세에 가입해서 100세, 80년 동안 가입해서 1억 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3번 보험자가 인수하는 위험이 매우 큰 경우에 끊고 재보험 등을 통해 국내 보험 시장은 국제적으로 그 위험을 분산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생각할 때 기름 유출했던 그 보험사가 어디에다 또 했습니까? 영국의 하베스타가 있었죠? 그쪽에 또 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운송보험에서, 해상보험에서는 재보험이 기본입니다. 기본. 가장 큰 데가 영국이고요. 역선택 문제가 나타난다는데, 역선택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이라겠죠? 본인이 아픈 걸 알고 가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 역기능입니다. 합격 테마 6 보겠습니다. 보험계약법의 의미다. 보험계약법의 개념 보시면 보험은 보험법은 광해보험법과 협의보험법으로 나누는데 광해보험법은 공법과 사법을 포함한다 그러거든요. 보험법은 광해가 있고 협의가 있네요. 협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광해보험법과 협의보험법으로 나누는데 광해보험법은 공보험과 사법을 포함하여 보험관계 또는 보험제도를 규율한 법규 전체를 말하며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으로 분리된다 그랬습니다. 전체 보험공법과 사법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험공법은 보험에 관한 공법적 법규를 의미하는데 산업재해상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무역보험법과 같은 공보험에 관한 법과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감독에 관한 보험법이 있고요. 보험사법은 영리보험이나 상호보험과 같은 사고보험에 관한 법규의 총체를 말하며 보험기업에 대한 조직법과 보험기업 활동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법이라 하면 상법 중 보험편 즉 보험계약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협의의 보험법 또는 형식적 의미의 보험계약법이다. 그래서 보험법이라는 것은 협의에서 상법, 4편을 의미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법 4편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험계약법 그래서 우리가 보험계약법만 배우는 거죠? 보험계약법.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의 특성은 별표 3개 쳐져 있지만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가 되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매년 출제가 되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보험계약법의 특성인데요. 이 보험계약법의 특성은 우리가 법률 조문과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먼저 보시면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회사가 영리사업이어도 고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게 된다 되고요. 선의성과 윤리성 별표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보험계약법의 특성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신의성실의 선의성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교재에 선의성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선의성과 윤리성이라는 것은 우리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은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불확실하고 우연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그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행계약적 또는 도박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보험은 사행성이 있다겠죠? 사행성. 아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여기에서 아까 100만원 가입하시고 2억 4천인가요? 2억 얼마 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약간의 사행성이 있다. 사행성. 이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험사고의 객관적, 주관적 확정 효과 64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확정적 효과를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선의성과 관련됐다고요? 사행성과 관련된 게 아니라 객관적, 주관적 확정성은 선의성과 관련됐다는 거 시험 문제 그렇게 출제합니다. 이게 도박성이다, 사행성이다, 선의성이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고지의무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별도의 한 문제입니다. 고지의무제도는 보험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지의무제도는 선의성과 관련됐습니다. 고지의무제도는 별도의 시험 문제입니다. 언제나 출제할 겁니다. 영원히 출제할 것 같으고요. 고지의무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건데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을 할 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선의성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지의무제도도 선의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있죠. 이혼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이혼변경. 이것도 이혼변경도 시험에 지난번에 나왔죠. 또 계속 나오고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이혼변경 증가. 이혼변경 증가 통지의무도 있습니다. 통지의무 알려주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집에 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화재보험 가입할 때는 그냥 지금 거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화재보험 가입하고 집에다 벽난로를 설치해버렸어요. 화재에 날 위험성이 높아졌죠? 네. 제가 보기엔 높아졌는데? 불나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이혼변경이에요. 이혼변경 됐잖아요. 증가했잖아요. 그때는 알려주라 이거예요.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게 이혼변경 증가 통지의무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시고 나서 직업군 선택이 이거 해당됩니다. 직업군을 사무직으로 계시다가 사무직 같은 경우는 1급이에요. 1등급인데 여러분들이 사무직에 계시다가 사무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건설직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직은 3급이거든요. 다칠 확률이 높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이게 선의성에 근거한 겁니다. 선의성. 위험이 변경이 증가가 예상이 되면 알려주라. 누구한테 알려주라는 거죠? 보험자죠. 보험자에게. 그 다음에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무효입니다.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는 거죠? 사기성에 의한 것은 무효고요. 이것도 선의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과십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불려버린다든가 고의로 다쳐버린다든가 이번에 그런 경우가 많죠.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이번에 부산의 모 특전사에서 무려 100억대인가요? 200억대인가요? 이렇게 보험 사기 다치도 아니면 다쳤다고 훈련 중에 이렇게 해서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고의 중과시했죠.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선의성과 관련된 거 각각 한 줄씩입니다.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 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의무도 별도로 하겠는데요. 통지의무입니다. 통지의무라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가 모르고 있잖아요. 보험자가 모르잖아요. 내가 사고 났는지. 그러니까 알려달라 이겁니다. 알려달라 보험자에게. 그런데 이것도 빨리 알려줘야 돼. 빨리. 그래서 보험자가 대책을 마련하게끔. 이게 통지의무도 선의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방지 의무가 있어요. 손해방지 의무. 이 손해방지 의무도 선의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각각 하나씩 배울 겁니다. 앞으로. 각각 한 문제씩이에요. 한 문제씩인데 손해방지 의무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제가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있죠? 아시겠죠?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29만원짜리. 29만원 보험에 가입한 사람 한 명 있죠? 이 사람 집에 불났어요. 제발 불났으면 좋겠어요. 불났는데 불이 나고 있으면 이 불이 번지도록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불을 끌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이 집은 그냥 놔둬보세요. 이 집은 놔두는데 끌려고 해야 됩니다. 끌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손해방지 의무라고 합니다. 손해방지 의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선의성. 착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의성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셔야 뒤에서 풀 겁니다. 기술성이 있고요. 기술성은 아까 확률을 따져봤죠. 확률이 대수의 법칙이었지 않습니까? 확률로 나눈 점, 통계학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성이고요. 수리 통계적 기법, 수지 상등의 원칙 같은 것도 전부 기술성의 기능입니다. 기술성이라고요. 단체성이 있어야 된다겠죠. 위험자가 한 사람은 안 되고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인을 위해서 만인이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겠죠.
단체를 구성. 상대적 강행 법규성 밑줄칩니다. 상대적 강행 법규. 상대적이 동그라미 밑줄칩니다. 상대적 강행 법규성인데요. 상대적 강행 법규성, 법성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예요. 자 예를 보세요. 자 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자 이분이 100만 원 아까 가입했잖아요. 100만 원 가입했는데 얼마 아까 지급했다고 했죠? 좀 많았죠? 예, 잊어버렸어요. 다시 해보죠. 1억. 여기 있네요. 113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해가지고 1억 4천을 이렇게 수령해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때 100만 원을 가입하고 1억 4천을 줘야 되는데 누가 갑이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누가 힘세나요? 보험자. 보험자가 힘세요. 보험회사가 힘세잖아요. 힘세니까 돈 안 줘도 갑질한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강행 법성을 띠고 있다 이겁니다. 보험의 특징 중에 의무적 조라 이겁니다. 상대적 강행 법성. 어떤 상대냐면 보험계약자예요. 보험계약자에게 상대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험자와 입장에서 약자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다. 시험 문제에서는 임의적 임의적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상대적입니다. 강행 법규성이고요. 상대적 임의 법규성 아니에요. 강행 법규성입니다. 상법, 보험편의 제2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험수익자는 누구냐면 지금 안 했는데요.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라는 편이 나옵니다. 보험수익자는 이익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 보험수익자고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이걸 피보험이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피보험이익은 자산상 금액으로 한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있어야만 보험이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인보험, 보험수익자라는 게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험이 나오는 거죠. 보험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밑줄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하면 이 원칙으로 인해 상법 보험편 상대적 강행 비용으로 되어 있다. 상대적 강행 비용성이라는 거. 1번 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초문제죠? 기초문제 여러분들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답이죠? 오답 나왔더라고요. 답이 없네요. 답이 없습니까? 1번입니다. 1번.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은 선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요. 고지 의무라든가 손해방지 의무라든가 인적 보험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자 면책 수정했습니다. 밑에 3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오타를 아무리 수정해도 책을 써보고 강의를 해봐야 강의 한 3번 정도 해야 다 잡히더라고요. 엄청 했는데 이 과목에서도 두 문제가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거고요. 1과목에서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100페이지까지 확인 받았는데. 그래서 36페이지에 1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묘하게 이 과목에서도 기출문제가 오답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계약법의 특성은 옳지 않은 것은 사형성, 선행성, 주성.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강행 규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손해사형성 29의 기출문제입니다. 풀어보시겠습니까? 보험제도와 관련이 가장 적은 개념.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겠죠. 딱 구성이, 시험 문제 구성이. 대수의 법칙, 경제상, 위험단체, 경제상의 위험, 이건 보험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유한 책임과는 보험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책임제도. 그 다음에 4번. 4번 문제는 보험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선익성이죠. 선익성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상 기준과 관계가 없는 데 있습니다. 선익성, 고지 의무, 보험자 면책 사유,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이 없는 경우는 보험계약의 무효는 전부
선의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는 상대적 강행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대적 강행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보험계약의 더악화를 막기 위한 상법상 규정 또는 제도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 됐습니다. 손해상수 28회 기출 문제고요. 보험 유불한 표현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셨습니다. 통지 의무, 고지 의무, 보험자의 면책 사유는 도박과 방지에 관련돼. 보험 유불은 뒤에서 배울 텐데요. 보험 유불은 좀 뒤에서 다시 할 겁니다. 보험 유불 앞에 나와서 그러는데요. 보험 유불은 이런 거예요. 자,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가,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가, 무역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자에 찾아가서 보험 계약을 했는데, 이 배가 출항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도착은 중간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랬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찾아가서 이 배 찾으면 너 다 가져가고 보험계약할 때 약정했던 보험금 나한테 다오. 이게 보험 유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험 유후란 표현은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이 배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는 겁니다. 보험 가입했는데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지 않아요. 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보험계약자가 이 배 찾으면 너가 다 가져가고 그 대신에 나한테 보험금을 주세요 하는 것이 보험유후계약입니다. 이것은 선박이 행방불명되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보험유후 되겠습니다. 또 손해사 행사라 좀 질문이 좀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 6번 문제에 보험계약의 특성이 있는데요. 보험계약의 특성이 있는데 이 보험계약의 특성에서 계속성이 빠졌네요. 앞에 있나요? 빠졌죠. 계속성. 보험계약법의 특성에서 36페이지에 계속성 하나 쓰겠습니까? 계속성. 36페이지에 계속성이라고 하나 적으시겠습니까? 계속성. 자, 계속성. 보험계약의 특징은 이거죠. 지금 가입해서 앞으로죠. 앞으로. 그래서 20년 뒤까지 보장받는 거면서 계속성을 띠고 있는데 이 계속성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을 끝내버리면 이걸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는 것을 뒤로 일정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해제라고 합니다. 해제. 그래서 보험 계약을 여러분들이 보험을 해제했다고 합니까? 해지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해지했다고 하죠. 통상적으로. 네. 보험계약 해지했다 이러시잖아요. 힘들어서 이번에 보험계약 해지했어 이러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것을 끝냈다 이겁니다. 해지는 장래와 관련됐다 미래적인 선택. 그래서 보험은 계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 이 특정한 요건에서는 해지 사유가 있지만 해지가 맞습니다. 해지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험계약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은 계속적 성질을 지님으로 끊고 상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보험약관의 기재사항인데 약관까지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약관에 들어있습니다. 보험금 지급해야 할 내용, 보험계약 무효사유, 면책사유, 보험회사의 의무와 보험의 그 이행 시기,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받은 손실,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 원인과 해지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을 배당할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법의 적용이율, 자산운용 실적에 따른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유 및 실적 계산 및 공시 방법, 예금자 보호 등에 관련된 알아야 될 내용. 그래서 보험약관 여러분들 이렇게 두껍죠? 이렇게 두꺼울 텐데 다 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한번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약관 학설입니다. 학설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다 알 필요 없고요. 규범설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 이게 규범설이에요. 법 문구를 중요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의사설의 별표치고요.
의사설. 우리나라 판례 입장은 의사설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해요. 당사자끼리 약정한 것을 우선시하겠다가 의사설이에요. 의사설. 보험약관 자체의 보건성을 부정하면서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려 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점을 구성적으로 담고 있고요. 판례 태도 보시면 대부분 일반 약관에 대해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의사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사설이라는 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보험약관의 구성력에 관한 설이 옳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판례는 규범설을 인정한다는데요. 이 문제 나오면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시험 문제가. 판례는 의사설을 인정합니다. 의사설. 당사자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 적용이 있고요. 합격 테마 10입니다. 금리 또는 이용률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게 이게 별표 하나 치시고요. 문제는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보험약관이 변경된 경우 소급여가 없으면 원칙이다. 즉 당사자 간에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약관은 구약관에 의해 체결된 보험약관에 아무런 영향이 못하다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개정된 보험약관을 적용하고 합의하면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한 개정된 보험약관이 소급 적용된다 그랬으니까요. 이 문장 잘 읽어보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합의가 없다면 불리한 것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약관, 구약관에 의해 체결된 보험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약관이 나왔다 할지라도 새 약관을 따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입했던 당시의 약관을 따른다 이겁니다. 가입했던 소급여가 없다 되고요. 보험약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약관 이게 판례 문제인데요. 보험약관의 구성력의 근거에 대해 판례는 의사설을 지지하고 있고요. 1번 문제. 판례는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도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구현하는 정도의 사항은 보험자에게 설명 의무가 없다고 이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 이행 시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고요. 4번 판례는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계속적 보험계약 관계에서 보험약관이 개정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을지라도 끊고 새로운 보험계약에는 개정된 보험약관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도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이 보험계약법의 특징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두 개는 거의 매번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약관입니다. 개별약정 우선 원칙입니다. 개별적으로 맺은 약관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개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시 여긴다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학설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개별적인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 이게 개별약정 밑줄 치겠습니다. 개별 약정이 있다면 약관은 있는데 그 약관 말고 그 약관 제외를 하고 다른 약관으로 개별적으로 약정했다면 개별적인 약관을 적용하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 약관은 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찾아오셔서 보험 설계사가 설명했어요. 그럼 약관이 우선하느냐 보험 설계사가 설명한 게 우선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게 우선할까요? 약관이. 우리나라는 당사자 의사설을 중요한다 했어요. 누구의 의사를 중요하겠습니까? 보험 설계사가 했던 말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약관에다가 기재하면 그걸 더 먼저 봅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이 자신이 속한 보험회사가 작성한 가입 설계사나 보험 안내자 등을 통해 설명한 내용이 약관상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끊고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이 설명한 내용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관이나 이런 가입 설명에 낙서하시면 안 돼요. 낙서하시면. 꼭 빠개가지고 이거 막 가입하면 몇 프로 준다 해가지고 나중에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 다음번에 판례 문제고요. 방금 했네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 보험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끊고 그 약관의 구성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한 경우는 이 약관의 구성력은 배제된다. 그래서 약관의 효력은 개별 약관 우선의 원칙이다. 시험 가나 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었고요. 신의성실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해석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소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밑줄 치고요. 축소 해석 원칙이 안 돼요. 범위를 축소한다든가 제한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되겠고요. 자, 축소 해석. 한 장 넘겨보시면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있고요. 주관적이 아니고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고요. 약관은 이익을 따질 때 누가 불리하게 해석하냐면 작성자가 불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약간의 갑질을 하니까 이 보험자가 불리하도록 해놨어요. 약관은 누가 작성합니까? 그래서 보험자가 작성하죠. 그래서 보험자가 불리하도록 해석한다는 게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약관을 작성한 사람이 불리하게 해석하겠다는 게 원칙이고요. 보험약관 특정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조항에 대해 다의적인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약관을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고요. 면책 약관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 면책이라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폭넓게 인정하면 보험자가 보험 안 주겠죠. 그래서 이것은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게 또 원칙입니다. 제한적 엄격 해석의 원칙이고요. 자, 1번 문제는 지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약관의 조항 중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안 배웠어요. 지난번 1회 기출문제인데요. 자, 뭐냐면 보험계약 체계를 유리한 것과 불리한 거 따져보는 거예요. 불리한 거 찾아내는 겁니다. 불리한 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불리한지 유리한지 따져봅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의 조항 중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험계약 체계를 기준 1월 전부터 보험계약이 시작되기로 하는 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합니다. 보험계약은 2월 5일 날 체결을 하고 이날은 체결했는데 보험계약자에게 오늘 가입하시면 1월 5일부터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유리한 거죠? 보험계약자가 유리하니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험증권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보험증권에 대해서 들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다시 할 거예요. 한 문장에 나옵니다. 보험증권을 여러분이 받아보셨는데, 보험증권을 받아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내용과 달라.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보험증권 내용이 다르다고. 근데 상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1호를 내리지 못한다 돼 있어요. 1호를 내리지 못한다. 좀 이상하죠? 보험증권의 정부에 관련돼서 정부 맞고 틀림에 대해서 보험자는 1호를 내리지 못한다. 이 표현은 보험약관에 맞고 틀린 것은 이의 제기하는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1개월 이상으로. 1개월 이내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시 한번 지금 읽어보시면 몇 개월 내놨죠? 보험 2개월이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렇죠, 유리하죠. 그래서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인정하겠다. 유리하니까 인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내용은 좀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1번 문제는 뒤에까지 공부가 다 끝나야 실제로 풀어볼 문제예요. 이거 각각 한 문제씩이거든요. 각각 한 문제씩이니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시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보험자가 또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이때는 보험계약자가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약관 설명. 보험자가 만약에 약관 설명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약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상법에서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하도록 해놨어요. 몇 개월이요? 3개월. 근데 시험 지문에서 몇 개월로 해놨습니까? 1개월. 자, 1개월로 해놨죠. 상법에서는 3개월로 해놨고 보험자가 자기 마음대로 1개월로 해놨어요.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하죠.
그래서 이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불리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약관 해석의 원칙입니다. 이건 실제로 4문제짜리 이렇게 해놨어요. 한 문제로. 그래서 3번에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가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무효. 인정이 하지 않아요. 그 다음 4번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항은 맞습니다. 이게 또 나올 텐데요. 우리 시험 문제로. 또 나옵니다. 이게 상법이 바뀌었어요. 상법이 바뀌어서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미리 정할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뒤에서. 지금 오늘 보니까 내용이 뒤에 있는 부분까지 다 앞에 나와 있네요. 앞에 나와 있어 어려워 보이는데요. 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있습니다. 보험자가 갑이고 보험계약자가 통상 우리가 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갑은 2년이에요. 2년. 얘는 3년이에요. 소멸시효. 이게 예전에 1년과 2년에서 바뀌었는데 보험자의 대표적인 청구권이 뭐가 있냐면 보험료 지급 청구권이 있어요. 보험료 지급 청구권. 누구한테 보험료를 지급해달라는 거죠? 그렇지. 보험계약자예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까 보험료를 지급해달라는 청구권인데 이것은 소멸시효 2년입니다. 소멸시효 2년.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잘못 지급된 거예요. 잘못 지급된 건데 보험금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보험금 반환 청구권. 이것도 2년이에요. 2년.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 중에서 보험료,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있어요. 반대로. 나한테 보험금을 지급해달라.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3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보험료 지급 청구권. 자, 보험금 지급 청구권, 보험금. 자,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병원비가 나왔는데 어떻게 차입주를 하시다가 잊어버렸어요. 병원 청구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 2년이면 소멸시효 지나서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년으로 바뀌었다고요? 3년. 이게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한을 3년에 하는 조항은 맞고요. 보험계약자. 보험료 반환 청구권도 있고요. 보험료 지급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 있다면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도 있습니다. 보험료 반환 청구권. 서로 반대죠? 내용이 지급해달라, 주라, 반환.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이중 납부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실제로는 지금 풀기엔 좀 벅찬 문제입니다. 뒤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문제는 당구장 표시 하나 하시고 숫자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와. 그래서 이 중에 또 우려먹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우려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그 보험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험약관 3번에 보시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끊고 그 약관 조항을 계약에 편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표현 하나 있고요. 특별한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통솔과 판례에 갈 때 보험계약법이 법원이 아닌 것은 상법 4편에 보험편이 있고요. 약관에 관한 규제 법률, 보험거래에 관한 관습법은 보험계약법이 법원이 되는데 보험약관은 법원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정도가 됐죠? 이 정도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쉬는 시간 됐습니다. 한번 5번 문제 지문이 좀 길어서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5번 지문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